네, 홍보선의 출발자 아침.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요. 방금 행정안전부에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그 재난방송 요청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은 전국이고요. 그리고 요청한 시각은 재난방송 요청한 시각은 7시 오늘 아침 56분입니다. 자. 내용은요. 2021년 2월 21일 어제죠. 오후 6시 경북 안동,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되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시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산림청 042-481-4119번 또는 소방서 119, 경찰서 112 그리고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소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 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러시아 소식부터 볼까요? 그 대표적인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이분이 원래 그 집행유예했다가 그래서 자유롭게 풀려났었는데. 네네.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또 투옥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이던 시절부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5명째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러시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예전 세계 강대국이던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아주겠다는 미명하에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의 야당 소식이라든지 러시아 야권 인사의 활동, 뉴스로 접하신 적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포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서방 국가에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야권 인사가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출신의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푸틴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해오면서 탄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발리는 지난해 8월에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모스크바로 돌아왔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요. 그때 바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집행유예형이었는데 실형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지난 20일 항소심이 열렸는데 여기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혐의가 뭡니까? 네, 일단 러시아 당국이 제시한 혐의는 나발리가 2014년 12월에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이브로스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 약 5억 9천만 원을 불법 취득했다라는 혐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요. 이 당시에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 모스크바 시모노스키 구역 법원이 나발리가 이 집행유예 판결의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물론 나발리와 또 그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은 이 모든 혐의가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다는 거죠. 유럽연합 측은 나발리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제재를 결정을 했고요. 또 러시아 내에서도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그 총리가 바뀌었나요? 유명한 분이네 보니까?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다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아마 파시즘 기억하실 겁니다. 무솔리니. 베니토 무솔리니가 사실 파시즘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탈리아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또는 어느 한 정당에게 집중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 견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한 편이고요. 예. 그리고 다수당제입니다. 의회에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수가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한 당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합 집산하는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불안한 정치 구조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총리가 바뀌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가장 근래에 있었던 총선이 2018년인데요. 이때 그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이 제1당이 됐거든요. 예. 한번 동맹이라는 정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했다가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민주당 또 이탈리아 비바당과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예. 지난 1월에 이 이탈리아 비바당이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예. 연정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총리를 맡고 있던 주세페 콘테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총리 임명권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통령이 예. 이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총재, 유럽은행 중앙은행 총재에게 예. 맡깁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해 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2018년 총선 이후 잦은 갈등과 대립으로 무려 세 번째 출범하는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니까 그럼 새 총리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네. 원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 출신인데요. 예. 1991년 이탈리아 재무부 국정을 거쳐서 민간 기업이죠. 골드만삭스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등을 거쳐서 소위 금융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 특히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유럽 중앙은행을 이끌면서 유럽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친자본, 친이유 성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탈리아의 정책적 방향 역시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예. 벌써부터 드라기 총리가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식과 국제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탈리아 재무부가 이 두 가지 국채 발행을 해서 18조 7,660억 원을 조달했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8조... 네, 큰 액수인데 벌써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미얀마로 가볼까요? 쿠데타 때문에 벌써 4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저도 상황 좀 그렇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 미얀마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중태에 빠졌던 시민이 치료를 받다가 숨지면서 이 시위대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난 20일에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민간인 자경단 한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또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한 조선소에서 이 쿠데타에 항의해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을 향해서 군경이 실탄을 발표해서 10대 청소년 등 최소 2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넘는 이들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예. 자, 우리 외교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군경의 폭력 사용을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미얀마 군부 정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을 무차별 구금하고 있고요. 미얀마 전역의 인터넷 차단됐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차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반경 포갑 통치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미얀마 또 이웃 국가죠? 태국도 반정부 시위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2월에 태국 헌법재판소가 의회 내 제3당을 차지하고 있던 퓨처포워드당을 강제 해산하고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 10여 명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시키면서 촉발이 됐는데요. 예.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프라일 사누타 총리에 대한 이 그동안의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제는 왕실에 대한 개혁 요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태국 하면은 왕실 모독죄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 입에서 왕실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부 쿠데타 세력과 결탁한 왕실에 대한 태국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코로나19 상황에서 태국 시민들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예. 이 상황에서도 왕은 독일로 첫 20명이 넘는 사람들, 자신들의 지인, 인근 지인 100명을 데리고 독일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왕실 재산이 약 46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민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됐고요. 예. 자, 게다가 지난 20일 야당 의원들이 이 짜누차 총리와 교육부 장관 등 강요 9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민심은 더 들끓고 있는데 예. 시위대는 프레스 총리의 퇴진과 또 군부가 제정했던 헌법을 개정해라. 그리고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는 왕실 모독죄를 폐지해라. 그리고 왕실 모독죄로 구속 기소된 활동가 4명을 석방해라. 이런 요구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신임안 부결될 이유가 뭡니까? 짜누차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재적의원 487명 중에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277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부결은 이미 예상이 됐었는데요. 자, 군부는 지난 2016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원의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예. 지역 선거구에서 얻은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제1당이 돼도 비례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절대 탄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는데 이러면서 의회 내에 다수당이 난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군부 정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의회의 모든 결정 역시 짜누차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